5초 동안에 기억해보자요. 풀색, 빨간색, 빨간색, 풀색, 빨간색, 풀색. 재보겠습니다. 시작. 불러보십시오. 다섯, 넷, 하나, 둘, 용. 어느 어린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활발하고 자기에 대한 신심이 넘쳐있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대박이다. 서울이랑 비슷한 거야 지금. 맞아요, 맞아요.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Very good. Your pledge. Thank you. Let's go. 북한도 참 대단하구나. 이거 어마어마하게 시키네요. 네. 명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명문중학교부터 가야 돼요. 그래서 1고등 거의 약간 코스로 가서 1고등은 본트가 많이 나오고 1고등은 각 지역마다 1고등이 있는 겁니까? 네, 각 지역에 있고요. 그중에서도 일반 학교에서 잘하는 애들만을 선발 시험을 봐서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1고등에 가서 시험을 3번을 봤어요. 그때 정원이 딱 44명만 받겠다라고 해서 몇백 명이 왔는데 44명이 남을 때까지 계속 시험을 봐서 떨구고 해서 마지막 44명이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고정 골든벨처럼. 그러면 그래서 여태 그 저희 엄마만의 필살기를 딱 붙을 수 있는 필살기를 써주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와 쟤는 무조건 붙겠다. 뭔데? 엄마가 시험 치기 전에 시장으로 가서 찰떡을 배가 터지게 찰떡을 엄청 먹여서 살짝 붙을 수 있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초등학교 때 저희 부모님이 동네 전설적인 스승님한테 저를 데리고 갔거든요. 과외 선생님. 네, 근데 가서 선생님이 저를 딱 봤는데 자꾸 눈도 안 맞추고 하늘을 보고 이러니까 Look at me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똑똑해 보이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아, 어머니 얘는 힘들 것 같다. 그러면서 2명이 앉혀 있었는데 얘네는 천재예요. 그 동네에서 조금 하는 거 가지고 명함 못 내밀어 이런 식의 멘트를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막 투지로 아, 그럼 보름 후에라도 또 해보면 안 되겠냐. 그래서 저도 거기 가서 사실 공부 첫 발을 들여놓은 케이스고요. 선생님의 집에서 8개월 정도 이제 먹고 자면서 공부를 했어요. 와. 네, 그 어린애를 몇 살 때 즈음이에요, 이게? 그게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10살. 고제식 교육을 했군요. 네. 구나 과외가. 네, 근데 제가 그 속셈 경기라고 하는 중앙 경기까지 갔었어요. 근데 모를 문제 나오면 선생의 눈을 보면 답이 또 올라요. 오, 그러니까 학생하고 거의 영혼을 그 조종하나요? 너무나도 그 교감을 많이 하니까 이야. 딱 눈을 보면 선생님 그거 있잖아 그거 이렇게 하면서 딱 주는 것 같은 거예요. 우와. 그러면 뭐 머리가 갑자기 막 떠올라서 막 쓰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그래. 네. 아, 와이프가 이렇게 쳐다보면 아 설거지 하네. 와이프가 이렇게 쳐다보면 아 설거지 하네. 김제공대 다닐 때 2010년대쯤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북한에 약간 속독 붐이 일었어요. 몇 초 동안에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10초 동안에 20페이지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 이 책에서 어떤 숫자들이 나옵니까? 맨 처음 주체 103 2014년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다음. 그리고 어충 예. 그런 식으로 집중력을 극대화시키는 훈련? 처음에 그거 할 때는 약간 속독이 되는 그 효과가 좀 있긴 했었거든요. 아까 영상에서처럼 3, 4살 때부터 그런 거 하게 되면 영재 교육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보다가 사시가 생기지 않을까요? 내가 너무 암사동 어리다. 신암중학교 2학년 9반 때, 6반 때 기록 가지고 있거든. 수학 33문제. 2분 50초 만에 풀어가지고. 33문제예요? 선생님이 웃었어. 내니까. 빵 터지더라고. 벌써 다 풀었어. 푼 게 아니지 그거. 낸거 아니에요? 푼 거야. 저희 대학에서 그 박사님이 이제 속독 논문을 써가지고 붐이 일기 시작했는데요. 속독 붐이 북한에. 근데 그분의 내피셜로는 대학생들의 성적 함수 F는 자리 변수에 그 의존한다. 어떤 유리한 위치에 앉아서 이제 컨닝을 하냐 할 때 성적이 나온다는 거예요. 속독의 그 무한 조크야 이게. 네.
한마디로 상품을 파는 거죠. 속독 상품을 학생들한테 파는데 그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말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 야 시험 칠 때 학습장을 한번 슬쩍 펼쳤다 보면 시험 5점이야, 만점이야. 그러니까 컨닝이 얼마나 유리하겠어. 이렇게 척 보면 기억이 되는데, 그러니까 막 노선화도 등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도 거기에 등록해서 6개월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엄청 책을 빨리 보더라고요. 옆에서 같이 보려고 하면 뭐 절반도 못 읽었는데 아직도 그거 봐? 뭐 이렇게 막 한 3년 있다 보니까 저보다 더 느리게 보더라고요. 눈이 안 작았나? 제작진의 이 제보에 따르면 이 한 달 그 과외비로 12년치 월급을 쓴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12년치 월급을 쓴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12년치 월급을. 그래서 누가? 접니다. 접니다. 북한에 있을 때 저희가 강남 엄마 따라잡기라는 드라마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네, 그거를 보시더니 아니 저거 나잖아 이러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희 엄마가 공부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을 앞두고 수학, 물리, 화학 세 과목에 대해서 과외를 붙이셨는데 그 한 과목당 과외비가 30불이었어요. 에? 30불. 뭐래요? 네. 그러니까 그 30불이면요. 북한에서 노동자들이 4년치 공급인 거예요. 한 달에 세 과목을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그 계산이 된 거죠. 한 달에 12년치 공급을 제가 12년치 월급을 가회비에 올인한다. 우리나라에만 스카이캐슬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네요. 자, 우리나라도 일타 강사로 유명하신 분들이 뭐 몇십억, 뭐 100억이 넘게 이제 버는, 연봉으로 버는 그런 강사들이 많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북한의 가회 선생님은 뭘 하시던 분입니까? 한국처럼 일타 강사 뭐 이런 분들인가요? 있죠. 북한에도 분명히 유명한 선생님 계시고 그분한테 또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러면 그 선생님들은 또 자기의 그 커리어를 위해서 학생들을 가려서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웠던 수학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전직 북한 IMO 대표팀 코치를 하시던 분이에요. 수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팀. 그래서 그분한테 배우겠다는 학생들이 좀 많이 줄 섰던 것 같아요. 과외비도 비싸겠죠, 당연히 그런 사람. 그렇죠. 아무래도 수요 공급의 원리대로 거기선 책정이 되는데 아까 저희 동생 30불 얘기를 했는데 저희 친구는 수학 올림피아드 경시대에 나가서 은메달, 금메달 따고 오니까 과외비가 300불로 뛴 거예요. 그런데 그 학부모들의 입장은 어떠냐면 자기 자식한테 제일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찾는 게 아니고 제일 실력 있는 분한테 배우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강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 300불씩 받아서 10명만 가르치면 3,000불인데 한 2달 가르치면 지방에 웬만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 아니 핵 개발이라든가 무기 개발, 군수공 그런 데 정사를 하면서 방사능에 노출돼서 피포에 그걸 받는다는 거죠. 그분들뿐이 아니고 그 핵실험을 하게 되면 그 주변 지역 사람들, 또 주민들까지 코피도 나오고 이유 모르게 계속 아프고 그런데 북한에서는 그런 걸 인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이제 개인이 희생했다. 되게 따라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기 때문에 참 이해할 수 없는 구조죠, 사실. 북한에서 해커들을 양성하는 곳이 주로 금성학원을 졸업한 사람들 또는 김책공대 출신들이 나중에 해커로 되는데 국제대회 이력들을 보면 나가서 화려한 이력들을 자랑해요. 그럼에도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봤던 김숙희, 라자루스 이런 운명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게 참담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대학부터 내가 선택지가 없었고 제가 일중학교 수학수제반을 졸업했다는 이유로 자동 정보 수학과라는 데서 배치를 받았고 그걸 졸업하니까 또 나를 그 어떤 한마디 면담도 없이 과학교육부 구호실부 이런 데 배치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일도 사실 산업 스파에 가깝게 남의 지적 재산권을 베끼는 일이에요. 그래서 실내로 둔다면 아이폰을 가져다 놓고 이 아이폰 iOS가 어떤 소프트웨어로 설계돼 있고 이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려고 하면 어떤 부분을 암호화해서 넣어야 될지 이런 문제. 더 나가서 무슨 반도체 설계 프로그램을 훔쳐다가 이것을 재설계해서 북한 실정에 맞춰서 쓰는 문제. 그런 일을 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창의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연구소를 때려쳐가지고 사회에 나가 살다가 이렇게 대한민국에 오는 그런 행운을 얻게 되는. 아니 어느 전 세계 교육 시스템에서 이렇게 인재를 키워가지고 해커를 만들고 스파이를 만들고
코인을 빼내고 이런 데가 있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그 가장 문제는 뭐냐면은 대학에 자율성이 없다는 거예요. 검열과 통제가 심하고 결국은 창의와 자율이 보장이 돼야 되는 곳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북한의 교육 그 시스템 안에서는 불가능해요. 왜냐면은 대학생이 김일성 혁명 역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가 혁명 역사의 내용과 부딪히게 되면은 결국은 그 연구하는 내용을 버려야 돼요. 결국 뭐냐면은 이게 그 사상에 대한 교육 이런 거를 멈추지 않으면은 북한 대학은 사실 저는 희망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사실은 실제로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교과 과목을 개설을 했어요. 그게 김정은 혁명 역사에 대한 과목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수많은 똑똑한 인재들을 나를 위한 부품으로 쓰겠다. 이건 거지 한마디로. 네. 혹시라도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막 우리나라도 교육이 참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북한의 차이는 뭐냐면 선택과 책임이에요. 내가 내 전공 선택하고 내가 무슨 수업을 들을까 선택한 다음에 내가 취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결과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북한은 그게 없어요. 이게 큰 차이예요. 절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학문을 연구하는 이유는 인류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학문을 연구한 거고 대학이 설립된 겁니다. 네. 너무나도 아까운 수재들이 김부자연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인재들이 쓰여서 너무 아까웠고 안타까웠습니다. 이 인재들이 자유 대한민국을 와서 김씨 일가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줄기세포를 연구하듯이 학문을 정말 진정한 학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재들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통일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